안녕하세요. 그림 작가 유야 아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네.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릴지 생각이 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난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달아드리기는 했지만 그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영상 자체가 제가 처음에 수채화 물감으로 번짐 효과를 연습하면서 이 고양이 한 마리만 처음에 번짐 효과가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적신 물이 마르면서 그냥 이제 고양이를 그리게 되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그리고 덧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마리의 고양이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릴지 생각이 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이었죠. 네.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 대답은 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러스트 외주가 들어왔을 때 어떤 주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야 주제가 있고 구체적 요구, 그러니까 사이즈, 주제,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 주제는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자료들을 모아서 거기서 제가 생각한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구도라든지 사람의 수라든지 그런 장면을 조합을 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기법은 수채화로 해달라, 또는 색연필화로 해달라, 소묘로 해달라, 아니면 포토샵으로 디지털 아트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드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큰 틀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고 그냥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는 솔직히 뭔가 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막막하시거나 저처럼 그림을 그냥 막 그리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께서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그릴 것인가,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인물을 그릴 것인가, 풍경을 그릴 것인가, 또는 그냥 동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생활 소품을 그릴 것인가, 이 정도로만 일단 해볼까요? 우주를 그릴 것인가, 또는 상상의 동물을 그릴 것인가, 이렇게 주제 자체는 엄청 방대해질 수 있어요. 여기 과일, 소소하게 들어가면 과일, 벌레, 아주 다양한데, 그게 뭘 정할지가 여러분께서 조금 너무 방대하다, 정하지를 못하겠다, 이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아주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그리는 게 고양이이고, 부엉이, 올빼미,
그리고 꽃, 식물 이런 자연이거든요. 그리고 도자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동물이 좋아. 동물 중에서도 나는 뭐 강아지가 좋아. 강아지 또는 오리가 좋아. 이런 주제가 우선 정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릴 것인가? 그걸 정하셔야 돼요. 예. 그것을 이제 재료는 여러분 아주 재료가 다양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수채화, 그 다음에 색연필, 그 다음에 파스텔, 그 다음에 마커펜, 아크릴, 그리고 좀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유화죠. 저도 유화는 대학교 졸업 이후로는 접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연필 소묘죠. 연필 소묘하면 연필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처음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연필 소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연필 소묘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그러면 무엇을 그릴 것인가 정했고 무엇으로 그릴 것인가 연필. 그럼 저는 오늘은 오랜만에 부엉이를 그릴게요, 여러분. 부엉이와 올빼미. 이걸 그려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논의. 너무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연필로 그릴 거니까 그냥 이 일반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종이의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자, 우선 있는 연필 한번, 종이 방향을 이렇게 세로로 할 수도 있고 가로로 놓아서 가로형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오늘은 세로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색연필로 뭘 해보려고 색연필을 갖다 놓았는데 색연필 치우고 종이와 연필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부엉이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생각이 나서 그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료를 찾는 거죠. 네. 자료를 찾으시면은 인터넷에서 요즘 자료 너무 잘 나오잖아요. 저는 부엉이를 검색하면, 이미지로 검색을 하면 아주 다양한 부엉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근데 자료를 보고 그리면 보고 그리는 건데, 보고 그리지 않을 때 어떻게 그리냐라는 질문에 포커스가 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고 안 그릴 때는 그냥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려볼까요? 부엉이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 생각을 말로 뱉으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난 지금 부엉이를 그릴 건데, 부엉이를 그리려면은 이 종이 안에 부엉이를 어떻게 그릴까? 한 마리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두 마리를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럼 난 오늘 두 마리를 그려볼까? 그렇다면 두 마리를 그려야 되니까 이 종이 안에 두 마리가 들어가려면 요 정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들어가야 공간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난 한 마리는 좀 크게 그리고 한 마리는 작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금방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면서 제가 원형을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두 개를 그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부엉이는 어때?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머리랑 몸통, 날개가 있잖아.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발도 있고. 아, 근데 저 이렇게 해보니까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발톱이 있고 옆에 있는 부엉이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톱이 있고 얼굴에서 중간쯤에 부리가 있고 눈이 2개가 있고 그 안에 큰 눈동자가 있고 그리고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저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귀가 있잖아 이렇게 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엉이 한 마리 더 있는 부엉이도 이렇게 중간쯤에 부리가 있고 눈이 있고 눈동자가 있고 귀가 있고 날개 그리고 다리 지금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손이 저절로 막 움직이는데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든다, 밥을 푼다, 입을 벌린다, 숟가락을 입 근처까지 가져간다, 입안에 밥을 넣는다, 입을 다문다, 침을 내보낸다, 씹는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손이 이제 내가 부엉이를 그려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니까 손이 알아서 이렇게 형태를 그리는 걸 경험하게 됐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손은 그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하, 이게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하,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하.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그렸다. 질문에서 이제 뭐 그릴 때 생각이 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로 그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변에 꽃들이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반쪽은 그럼 얘가 꽃 있는 배경에 있는 걸 그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또 꽃을 이렇게 덩어리 두 송이 세 송이 꽃들을 이렇게 그려줘야지 계획을 해서 여기에 꽃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꽃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꽃을 그릴 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잎이 여러 개인 꽃을 그릴 것인가, 가운데 꽃 수술이 이렇게 큰 걸 그릴 것인가, 꽃 수술은 작고 잎은 많이 없는 이런 넓은 꽃잎의 꽃을 그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요렇게 넓은 꽃잎 그렸으니까 요것도 중간 잎의 꽃을 그렸으니까 더 얇은 꽃잎을 가진 꽃을 또 그려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꽃을 그려야지 결정하고 나서는 좀 손이 이제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는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약간 옆에 측면에서 보는 꽃을 그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러면 꽃이 있으면 꽃 아래에 나뭇잎도 좀 있으면 예쁘니까 나뭇잎도 좀 그려주고, 여기에는 작은 나뭇잎을 그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큰 꽃잎을 그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되고, 만약에 반대쪽은
꽃 말고 나뭇잎으로 나무가 있는 배경을 그려줄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여기 나무에 구멍 약간 이런 나무 질감도 해주고 여기서 가지가 하나 큰 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지를 그려보는 거죠. 나무 가지에서 이파리, 잎사귀가 약간 몇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잎사귀를 그려주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손이 자동화가 된 것처럼 바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종이 위에서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움직임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자유롭게 그어 보시는 거죠. 가로선도 그어보고 세로선도 그어보고 끊어서 그어보는 선들도 그어보고 동그라미, 네모, 채워지는 것들 제가 여러분 제 채널의 재생 목록을 보시면 취미 미술 드로잉 강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오래전에 촬영한 거라서 목소리도 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그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좀 촌스럽기도 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제가 그 강좌를 1강부터 11강까지 점, 선, 면부터 시작해서 입체적인 그림 그리기, 구도, 다양한 구도, 그리고 인체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그림을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색을 사용하는 방법 등 나름대로 뭔가 세분화를 해서 강좌를 올려두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업이 되었다가 다운이 되었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늦은 밤에 촬영을 했을 때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낮에 촬영을 할 때는 집이 비어 있을 때 혼자 있으니까 아주 목소리도 크게 하고 쾌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텐션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과 아주 시끄럽고 목소리가 업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영상을 같이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텐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니까 그 몰입을 한 순간 우리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께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걱정거리,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저는 아주 어릴 때 겪었었어요. 나는 늘 어떤 걱정이 있고 고민이 많은데 정말 그림을 그릴 때만은 그 순간만은 내가 아무런 그런 걱정과 고민을 떠올리지 않고 그림만 그리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뭔가를 그리면서 그것에 몰입하면서 평소에 늘 갖고 계시는 걱정 인간관계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에 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 뭔가 아주 다양한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걱정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았다면은 그 방법들을 실천을 하고 행동하면서 그 걱정을 하나 둘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당장에 할 수는 없는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그런 걱정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힘듦을 내려놓고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홀가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취미 활동,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러한 방법들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시작은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릴지 생각이 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영상이었지만 결론은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었네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리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취미미술 드로잉 강좌가 있으니 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제 강좌가 아니라도 네, 미술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점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부적이고 방대하고 뭔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완성이 되는 뭔가 복잡한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과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뭔가 제가 차근차근 그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제 손은 이미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하고 있지만 눈동자를 칠해야지, 부리를 칠해야지라는 생각을 또 저 안쪽에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단계를 표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밝게 칠하고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조금 더 진하게 칠해야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배 부분에 털을 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지 할 때 손이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네모를 그리기도 하고 그 네모 안에 또 네모를 그리고 네모에 또 네모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을 시작하면은 말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 이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죠?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다양한 그림들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